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의해 붕괴되자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는 대만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각종 원조를 아끼지 않은 아프간에서 일방 철수하면서 정권이 무너지자 미국에 대한 의존을 경계하는 목소리와 대만은 아프간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8월 17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당 당적의 자오 사오강 BCC 라디오 방송국 사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만도 아프간에 콜 알칼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만은 아프간에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를 교훈 삼아 중국과의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명확히 생각해야 하며 미국에만 기대면 아무 일도 없을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쟁을 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미국의 의지에 모든 것이 태평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자오 사오강은 이어 차이잉원 총통에게 중국과의 전쟁을 결정했다면 징병제 복원 외에도 전 국민의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엄격한 훈련 및 최신 무기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아프간처럼 사태가 위급해지면 차이 총동의 선택은 결사항전과 해외 탈출 가운데 어느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전창 대만 행정원장은 아프간의 정세가 어지러운 것은 내부 정세가 먼저 어지러웠기 때문이라며 내부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된다면 대만을 침략하려는 어떠한 무력에도 대항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내정이 안정된다면 혼란한 기회를 틈탄 다른 국가의 침략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일치단결해 마이너스 성장인 타국과 달리 대만 경제는 플러스 성장세로 돌려놓은 점을 언급하며 대만의 저력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만의 자유시보는 허차오둥 대만 통투르키스탄 협회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정부의 붕괴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500명의 정부군이 30명의 신학자를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아프간의 상황은 1949년 중국에서 국민당이 정권을 잃고 대만으로 이주한 것과 비교할 수 있을 뿐이라며 지금의 민주 대만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의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허브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민 유럽연합 그리고 G7 모두 대만 해협의 안정을 지지한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을 예로 들어 대만이 미국에 의존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랴오홍상 전 국방대학의 명예강좌 학자도 대만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 라면서 부패한 아프간 정부와 달리 대만의 국방 전략은 정규군이 방어하는 형태로 아프간의 내전과 베트남의 유격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네이토 회원국들과 한국 및 일본,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 폴란드 등의 국가안보 전략이 모두 미국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서 대만은 당연히 미국 쪽에 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한국도 KF-21을 개발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면서도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에 나섰고 있습니다. 대만도 안보 전략을 더욱 적극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대만도 한국의 KF-21처럼 자주 국방의 의지의 표현으로 전투기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만은 현재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몇 차례 대만은 론에서 밝혔지만 자세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영자신문인 타이완 타임즈지는 대만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대만은 차세대 전투기의 개발과 더불어 엔진도 개발 중이라고 밝히고 특히 한국의 KF-21의 개발 비용은 너무 많으며 대만은 한국보다 적은 비용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만의 타이완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차세대 대만의 전투기 개발 작업이 국립중산과학연구소 NCSIST는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되고 4월 있다고 15일에 밝혔습니다. 장충정 NCSIST 원장은 이 연구소가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1단계에서는 전체 설계와 엔진 개발이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으며 두 단계 모두 2024년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에 개최되었던 외교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진보당의 국회의원인 차이시잉 의원은 군이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시작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장충정 NCSIST 원장은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NCSIST가 첫 번째 단계를 두 개의 프로젝트로 나뉘었으며 두 프로젝트 모두 일정보다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장충정 NCSIST 원장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 약 88억 대만 달러, 약 3,4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2024년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24개 핵심 기술을 포함한 전체 설계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설계 작업은 엔진과 마찬가지로 2024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설계 작업에는 17억 대만 달러, 67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2천억 대만 달러, 7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엔진과 전투기 개발 비용을 모두 합해 왜 100억 대만 달러, 3,900억 원밖에 들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비용 장충정이라고 원장은 말했으며 KF-21 연구 개발에 개월이 없게 댕말 탈탈 진행될 대만 달러 7조 8천억 원은 너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차이시잉 의원은 국방부가 더 많은 자금을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배정할 수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장재핑 국방부 차관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만의 민주진보당의 카이 의원은 며칠 전에 한국은 KF-21 시제기를 발표했는데 몇 세대 전투기입니까? 라는 물음에 장재핑 국방부 차관은 무기가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 스텔스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4.5세대 전투기에 해당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카이 의원은 대만 국방부에 한국의 KF-21의 연구개발 현황을 요청했다고 대만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내의 다른 언론을 찾아봐도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정확한 스펙은 보도되지 않고 있으며 대만의 언론사에 따라 대만이 개발할 차세대 전투기에는 스텔스 기능이 있다라는 매체와 스텔스 기능이 없다라는 매체로도 나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전투기 개발에 3,900억 원으로 어떻게 전투기와 엔진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대만의 매체도 한국과 비교해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비용이 너무 적게 든다는 반응입니다. 대만의 인도네시아가 개발한 차이나 타임스는 최초의 자체계를 황교관이며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16년에 본격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시제기를 제작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 말하며 KF-21의 총 지출액은 18조 원이며 연구개발 비용만 8.6조 원이 들었는데 대만 과학원의 전투기 개발 예산은 엔진과 전투기 개발을 모두 합해 100억 대만 달러 3,9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대만은 1980년대에 미국 기업과 협력해 FC-K1 경국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31년이 지난 지금도 경국 전투기의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FC-K1CT와 같은 전투기를 기반으로 고등훈련기 TO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경에는 TO를 기반으로 한 경전투기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대만이 개발 중인 고등훈련기 TO는 전투기에 필요한 항공전자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미리 확보되어 있으며 따라서 유사시에는 실제 전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로 언제나 전환 가능하다고 현지 언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만은 TO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경공격기로 사용될 수 있는 AT-5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AT-5 프로젝트는 대만 공군의 AT-3와 F-5F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2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입니다. AT-5는 경국 전투기의 2인승 버전을 기반으로 하여 외부 모습은 많이 흡사합니다. 하지만 경국과 비교하면 고급 복합 재료 및 항공 전자장비를 포함한 약 80%의 새로운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이즈가 약간 커졌으며 따라서 연료 용량이 경국 전투기보다 늘어났습니다. 경국 전투기에는 애프터 버너가 있는 하니웰의 F125 엔진이 장착된 반면 AT-5는 애프터 버너가 없는 하니웰의 F124 터보팬 엔진 2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중산과학연구소가 밝힌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는 새로운 엔진에 대한 개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니웰사 엔진의 하백 24에 의존한 경국 전투기나 TO의 베이스가 아닌 대만산 엔진을 장착한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 개발을 시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대만은 자국의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100km의 사거리를 가진 천검 20대공 미사일을 개발했고 작년에는 240km의 사거리를 가진 완제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하여 경국 전투기에 탑재했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은 또한 소자의 지화갈륨을 사용한 항공기용 AESA 레이더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대로 대만의 개발을 노력에도 시작했을 시 불구하고 투입될 아직 막대한 붕괴 정화 인력 개발 일정과 중화 그리고 대만이 해결하지 못하는 기술적 난제에 대해 외국 업체들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미국이 지원해줘도 대만 스스로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그다지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포브스 지도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해 혹평하고 있습니다. 폴리술지들 스크린샷이 따르면 온라인에 2016년에는 대만 유포되었다면서 공군의 슬클립스와들 결합한 경국 전투기의 것으로 보이는 기수와 전투기 조종석을 개념의 머지 2000에 밝혔습니다. 꼴이 없는 이어 대만은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5분 만에 지상에서 전투기가 폭발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연대만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전투기 개발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철군은 대만에겐 상당한 불안감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대만은 자주 국방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또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